네, 이번 시간에는 급성심막염의 증상과 진단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항상 뭔가를 공부하실 때는요, 그냥 생각 없이 주르륵 읽으시면 안 돼요. 그쵸? 그때 당시에는 그쵸? 그냥 기계적으로 기억은 하시겠죠. 그러나 항상 다른 질환과 그쵸? 생각하면서 감별 포인트를 그쵸?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기억에 남고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심전도 설명할 때 스템이랑 자꾸 그쵸? 비교를 해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그쵸 심전도뿐만이 아니라 그쵸 ST 엘리베이션이 나타난 특성뿐만 아니라 카디악 마커까지도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성심막염에서. 그렇기 때문에 스템이랑 더더욱 그쵸 감별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흉통마저도 비슷한데 그쵸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요, 이렇게 스터넘 뒤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등이나 어깨 쪽으로 방사될 수도 있는 그런 연관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쵸 조금 이제 다른 거는요, 이런 거 이제 그쵸 특징적으로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이런 건 제가 이제 췌장염 시간에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누우면 그쵸 심해지고 힘들고 해서 보통 환자가 앉거나 그쵸 앞으로 좀 숙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루리틱 페인이라고 해서요, 플루라를 침범하게 되면, 약간 스펠링이 다 좀 틀렸죠. 플루라 그쵸, 같이 침범되면 이렇게 플루리틱 페인이라고 하는, 자, 우리 그래서 호흡이나 기침 그리고 자세를 바꿀 때 심해진다 그쵸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 3, 4번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프로리틱 페인 기억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약간 그죠 흉통이 없는 경우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천천히 진행되는 결핵이 원인인 것, 아니면 그죠 방사선을 쬐는 경우 때문에 이제 생긴 경우, 종양, 그리고 그쵸 우리가 요독성으로 인해서 신부전 때문에 생긴 경우 등등에 의해서요, 이럴 때는 흉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항상 흉통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제 예외적인 것도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더군다나 에피카디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침범이 되면요, 마치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이 팔로 방사되는 어큐트 MI에서 발생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참, 그쵸? 스템이랑 겹쳐서 생각할 게 많죠. 자, 에피카디움이라고 하는 건 참고적으로 어디냐면요, 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막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겹. 자, 여기가 이제 그쪽 그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페리카디움 중에서도 그 파리에탈이죠. 파리에탈 쪽. 그쵸. 바깥쪽이고요. 여기가 보통 비세랄입니다. 비세랄 쪽인데, 여기를 우리가 안쪽 있죠. 안쪽을 우리가 에피카디움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비세랄 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쪽 그초막이 침범됐을 경우에는 마치 어큐트 MI처럼 이런 통증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황스럽죠, 그쵸? 자, 그리고 또 그러면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 페리카디아 프릭션 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앉은 자세에서 앉았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정진을 합니다, 그쵸? 환자 딱 앉힌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호기시의 다이아프람, 넓은 쪽 있죠. 정진기 넓은 쪽으로 딱 들어보면요, 레프트 스터넘이 있죠. 스터넘 기준으로 약간 그쵸 낮은 쪽, 그쵸? 스터넘 보더 쪽에서 이제 이거를 딱 듣거든요. 다이아프람으로. 그러면 우리가 마찰음이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그걸 우리가 프릭션업이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역시나 그쵸 페리칼다이티스이기 때문에 페리카디아 프릭션업이라고 하는 마찰음이 들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특징이다. 그러니까 청진소견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프릭션업 그쵸 한번 쳐보고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린지. 자, 그 다음에 그쵸 10년도 소견만 설명을 했는데 7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쵸 한번 이키지 소견이 어떻게 되는지 꼭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쵸 이퓨전, 이것도 참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페리카디악 이퓨전이 또 특징적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MI랑 감별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요, 또 문제는 이 MI가 이런 페리카다이티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그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병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합시다. 자, 일단은
심장막 삼출이라고 하는 건 그쵸, 이 스페이스에 물이 차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물을 차는 걸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초음파를 해보면 그쵸,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납니다. 실제로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시꺼멓게 물이 여기 차 있는 게 보여요, 이 사이에. 그런 걸 이제 소견해 볼 수 있고, 제가 이거는 카디악 템포네이드 설명드릴 때 꼭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체스트 PA에서 보시면 이제 심장 음영이 확대된 물병처럼 생긴, 그쵸, 바로 밑에 있는데요. 자, 그쵸, 진짜 딱 물병처럼 생겼죠. 어떤 모양이냐면요, 심장이 커져 있는데 마치 그쵸, 호리병 물병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심장이. 그쵸, 정상 심장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쵸,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날씬하게 홀쭉하게 생겼는데, 자, 이것도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고요. 자, 이렇게 물이 차다 보면 아무래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퓨전이 차게 되면요, 이제 이런 이제 프릭션 너비라든지 심천푸에서의 그쵸,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 박동하는 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특징이고요. 탐포네이드라고 하는 건 이제 이퓨전이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탐포니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사인이 있는데요. 어떤 사인이냐면요, 페리카디움에 이런 이퓨전이 차게 되면요, 자, 우리가 종격동 구조를 살짝 생각해 보면 심장이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폐가 있는데요. 그쵸. 이게 이제 왼쪽 폐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이퓨전이 생기게 되면 이게 밀어요. 그쵸. 이렇게 밀게 되면 레프트 쪽에 로얼렁 쪽이 이제 그쵸, 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쪽 있죠. 뒤쪽에서 보면 스케퓰라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렁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쵸. 렁이 이제 뒤쪽, 이 이제 스케퓰라의 앵글 밑에 이쪽을 타진을 해보면요, 이렇게 눌린 쪽, 레프트 렁 쪽을 그쵸,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오른쪽이니까 정확하게 그린다면 여기가 왼쪽이겠죠? 그쵸? 폐에서는 여기가 왼쪽이겠지만 이 정면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왼쪽이라고 할게요. 왼쪽 스케퓰라 쪽,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부분에 타진을 한번 해보면요, 둔탁한 음이 들립니다. 둔탁음이 들린다. 이것도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런 게 다 어디에 소용이 있냐면요, 여러분 CPX 할 때 이런 거 해주시면 정말 정말 A 풀풀이죠. 그쵸? 근데 만약 나오더라도 할 시간 없을 거예요. 그쵸? 이런 걸 이제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을 거예요. 10분 안에. 자, 그리고 CT랑 MRI에서도요, 보시면 이렇게, 그쵸, 이퓨전 소견, 그리고 두꺼워진 소견, 그쵸, 페리카디움이 두꺼워진 그런 소견도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체스트 PA에서 그쵸, 이런 이제 이퓨전 소견, 워터보틀, 그쵸, 물병, 그리고 이제 에코, 심초음파는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심장막 삼출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이렇게, 그쵸, 청진하고 그쵸, 타진해보는 요런 이제 그쵸, 소견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그쵸, 위에는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